미식 축구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플레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입문했는데 트릭 플레이가 보인다면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미식 축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트릭 플레이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패스라는 플레이는 사실 정말로 포워드 패스를 2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한 플레이당 전진 패스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 하면 바로 페널티 플래그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플레이일까요? 일단 더블 패스를 할 땐 스냅을 쿼터백이 받고 공을 던집니다. 대개 리시버가 사이드라인 쪽에서 받게 되는데 이 쿼터백이 리시버에게 던지는 패스가 뒤로 가야 하고, 여기서 이 공을 받은 리시버는 다른 리시버에게 정말로 전진 패스를 하게 됩니다. 쿼터백이 이미 패스를 던졌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태클을 하러 달려들 텐데, 이런 수비수들의 행동을 역이용해서 공을 멀리 던져 오픈되어 있는 리시버를 찾는 플레이입니다. 물론 리시버가 공을 던지기 때문에 부정확한 패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비를 완벽하게 속였을 때 터치다운을 가져올 수도 있는 플레이죠. 이 펌블 루스키라는 플레이는 사실 공격수라면 멀리해야 하는 펌블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수비에게 혼란을 주는 플레이입니다. 쿼터백이 언더센터에서 스냅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을 받는 상황에서 쿼터백은 무조건 공을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펌블을 하고 쿼터백이건 뒤에 있는 런닝백이건 공격수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같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딱 한 명, 라인맨 중 보통 런플레이를 페이크하고 있는 쪽 가드가 펌블된 공을 가지고 런닝백처럼 뜁니다. 수비수들에겐 공이 펌블됐는지 누가 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공격 라인맨의 캐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플리커라는 플레이는 조금 더 연기력이 필요한 플레이 액션 트릭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비수들이 보기에 빼박 런 플레이가 갑자기 딥패스 플레이로 바뀌는 플레이입니다. 일단은 쿼터백이 스냅을 받고 런닝백에게 핸드오프를 줍니다. 그리고는 공을 받은 런닝백이 라인 쪽으로 러쉬를 이어가는데요. 여기까진 그냥 러싱 플레이지만 이후에 트릭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런닝백은 최대한 정말로 러쉬를 하는 것처럼 몸짓을 보여주고 갑자기 돌아서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쿼터백에게 공을 다시 토스해줍니다. 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 패스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이후엔 쿼터백이 딥 라우트를 뛰고 있던 리시버를 포착해 정확한 패스를 던져줘야 합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세이프티가 수비팀에 있다면 러쉬를 막으러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간 리시버를 놓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격팀은 편하게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NFL에선 플리커에는 속지 않는 세이프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플레이는 플리커와 그 후반부, 즉 쿼터백이 리시버에게 딥패스를 던지는 부분이 같은데요. 다만 그 전에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일단 쿼터백이 스냅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핸드오프를 스윕, 즉 측면 쪽으로 달려가는 런닝백에게 전달합니다. 일반 플리커에선 런닝백이 라인 쪽으로 뛰었지만 여기선 런닝백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런닝백이 측면 쪽으로 가다가 다시 공을 엔더라운드를 뛰고 있는 리시버에게 토스합니다. 그리고 이 리시버는 쿼터백 쪽으로 가다가 공을 쿼터백에게 주게 되고, 그렇게 쿼터백이 열려있을 리시버에게 딥패스를 전달하는 거죠. 훅 앤 레더 혹은 훅 앤 레터럴이라 불리는 이 트릭 플레이는 여러 트릭 플레이 중에서도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플레이입니다. 일단 쿼터백이 패스를 위해 언더센터나 샷건 포지션에서 스냅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훅 라우트를 뛰는 리시버에게 공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라우트는 보통 필드 해시 중앙 쪽에서 나옵니다. 위로 가다가 급작스럽게 돌아서는 리시버를 향해 쿼터백은 패스를 전달하면 플레이의 반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가 정말 큰 플레이가 되려면 이 첫 패스를 받은 리시버가 딜레이된 플라이 라우트를 뛰고 있는 다른 리시버에게 공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플라이를 뛰고 있는 리시버에게 뒤로 주는 레터럴 패스를 줬을 때 이미 수비수들은 쿼터백에게 패스를 받은 리시버에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타겟을 재조정하고 따라가기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트릭 플레이는 말 그대로 쿼터백이 가만히 동상처럼 있을 때 일어나는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쿼터백의 역할 중 가만히 있기 전까지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쿼터백이 언더센터에서 스냅을 받고 3스텝 드랍을 줍니다. 이때 쿼터백이 한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주는 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말 혼신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패스를 던지지 않는 손으로 공을 바로 뒤에 있던 런닝백에게 핸드오프 해주는데요. 사실 쿼터백이 준다기보단 쿼터백이 공을 자유의 여신상처럼 들고 있으면 런닝백이 공을 가지고 쿼터백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수비를 엄청난 연기력으로 속일 수 있다면 꽤 쉽게 빅플레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프백 패스, 하프백은 그냥 런닝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트릭 플레이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인지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어느 정도 가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런닝백이 핸드오프나 토스를 쿼터백에게 받고 달려가는 척 하다가 패스를 던지는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를 정말 런플레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선 라인도 한쪽으로 런블로킹을 주게 되고 보통 오른손잡이 런닝백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러쉬를 하는 척 하다가 런닝백이 리시버에게 패스를 주게 됩니다. 물론 런닝백을 태클하러 들어오는 수비수들의 행동을 역이용해서 열려있는 리시버에게 패스한다는 것이 전략이겠죠. 이와 비슷하게 엔더라운드를 뛰어오는 리시버에게 공을 핸드오프한 후 똑같이 패스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하프백이 패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겠지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크 스파이크라는 트릭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스파이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파이크는 쿼터백이 스냅을 받자마자 땅에 공을 던지는 행동으로 다운을 하나 버리면서 시간을 멈추는 플레이입니다. 물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볼 수 있는 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스파이크를 할 때 사실 수비수들은 조금 긴장을 풀게 되는데 이 심리를 역이용해서 쿼터백이 스파이크를 하는 척하며 와이드 리시버에게 공을 전달해 줍니다. 리시버와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패스를 받고 야드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얌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완벽히 합법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수비의 입장에선 할 말이 없습니다. 필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플레이는 대학 미식축구에서 먼저 보였고 52번째 슈퍼볼에서 유명해졌던 플레이죠. 이 플레이는 쿼터백이 스냅을 직접 받지 않고 라인맨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척 하다가 스냅이 런닝백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시작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게 런닝백은 쿼터백이 있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런플레이를 이어나가는데 여기서 반대쪽으로 지나가던 리시버에게 공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선수는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쿼터백에게 패스를 던져주고 쿼터백은 이 패스를 받아야 하는 거죠. 러닝백과 리시버 쪽에 관심이 몰려있을 때 반대편에서 플레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쿼터백을 수비가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고 그렇게 완벽히 열려있는 쿼터백은 잠깐 역할을 바꿔 리시버의 입장에서 패스를 받아야 되는 플레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트릭 플레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플레이들은 말 그대로 트릭, 속임수를 주는 플레이들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선 임팩트나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이면 더욱 익사이팅한 거죠. 이 영상 보시고 미식축구를 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